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서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한반도를 강타함에 따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판과 건물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신호등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고 하천 범람 위험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0호 태풍 하이선의 현재 위치와 그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현재 태풍 위치 먼저 김 본부장께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주의해야 될 지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현재 태풍은 강릉 부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남쪽, 그러니까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 이하는 비구름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제주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 바람 보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 이 시간 이후는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멀어지는 쪽이다. 그러나 이 강풍 바람 강한 거는 역시 남아 있을 것이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이 태풍이 몰고 온 그런 구름 영향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비가 이어지는 그런 태풍 보일 거고요. 분명한 건 지금 이후는 이제 태풍이 우리나라 남한 입장에서 보면 멀어지고 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태풍이 가까워지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이선의 위치와 전망까지 짚어주셨는데 특히 이번 태풍의 경우에는 그 일본 열도를 거칠 당시에 최대 순간 풍속이 60m를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마이삭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이 최대 풍속이 40m 정도만 해도 사람이나 뭐 바위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위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초속 40m면 이제 직접 자연적인 바람을 저는 맞아보지는 않았는데 40m를 풍동 실험이라고 그래서 그 바람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실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초속 40m의 바람이면 숨을 쉬기가 힘들고 아무리 건장한 성인 남자도 바람을 향해서 걷기는 힘들거든요. 40m면 뭐 바위도 날아가고 골목이 꺾이고 전봇대가 무너질 정도의 그런 바람이니까 초속 60m의 바람이면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그 크레인이 넘어갔거든요. 그런 철근 덩어리인데 이 정도로 위력적이고 기차가 뒤집히고 달리는 차가 그 바람을 옆에서 맞으면 뒤집히고 이런 정도의 위력을 가진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피해들이 뭐 9호 태풍 때도 피해를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만 이번 태풍 이후에도 여러 가지 상흔들이 한반도에 많이 남을 텐데 특히 이제 범람 위험들이 좀 높아진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범람 위험 지역 주민들이 특히 좀 유의해야 되는 점들 혹은 어떤 점들을 좀 더 유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낙동강 하류기 때문에 이 이제 만조하고 지금 겹쳐서 물이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이제 강들 그다음에 여러 이제 작은 강들 이런 것들이 거꾸로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올라와서 침수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부산, 경남, 울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삭에 의해서 이제 이미 강풍이나 해일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정전이 발생을 하고 대체적으로 그쪽이 이제 내수가 불량합니다 안쪽이. 그래서 이제 집과 도로가 이제 침수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해수면 상승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그래도 해일파는 없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으로 통과해 갔으니까 2016년에 이제 그 태풍 차바가 당시에도 이제 그 약 100mm 정도 시간당 100mm 정도 이제 강우가 쏟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만조 시간이 지금처럼 겹쳐 가지고 태화 시장이 완전히 침수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동차도 많이 침수가 됐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람의 위험이 있으면 일단 높은 곳으로 이렇게 높고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2016년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치 이상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침수 피해에 이어서 이제 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 쪽에서는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 마이삭 때 이미 한 차례 피해를 입으면서 깨진 유리창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더 강력한 태풍이 오면서 더 걱정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고층 빌딩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주의할 점 짚어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이 부산 해운대 이제 주변이 예. 그 우리나라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그 곳 중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바다 쪽, 일본 쪽으로 보면 큰 바다에 이제 바람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면은 바람이 몰려오는 양은 같은데 면적이 크면은 속도가 줄어들죠. 근데 이제 빌딩 쪽으로 가면 빌딩이 이제 막으니까 작은 쪽으로 이 면적이 작아지니까 속도가 엄청 크는 거죠. 예. 속도가 커지니까 사실은 또 상승 기류가 또 형성이 돼 가지고 항상 그 문제가 생겼어. 특히 이제 외벽이라든지 유리창에 이제 파손이 되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마이삭에도 한 분이 우리가 사망을 했는데 그쪽도 이제 부산 쪽에 이렇게 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 이제 일단 외벽이라든지 유리창이 깨지면 이것이 이제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흉기가 되어 가지고 예. 우리 생명을 그 위협할 수도 있고 다른 시설을 이제 깰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바람이 불기 전에 창틀과 창문을 갖다 고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요. 그런데 예. 고정하는 부분은 이제 우유팩이라든지 안 그러면 박스 상자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손되는 걸 파편을 갖다가 좀 줄이는 측면에서는 이제 뭐 테이프라든지 신문지 이런 게 좀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이게 이제 바람이 이제 지금 계속 커지는 태풍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 태풍이 지나고 나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빌딩풍이나 이제 높은 건물의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태풍 영향에 대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우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동쪽 지방과 동해상의 피해일 텐데 그렇다고 또 서쪽 지방에 미칠 영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서쪽 지방도 긴장을 해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칠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나타난 결과로는 동쪽보다는 확실히 서쪽은 바람이 동쪽보다는 약한 게 틀림이 없는데 네. 그러나 보통 일반 저기압이 지날 때보다는 더 강한 바람 지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비구름이 죄송합니다. 전남 밑으로는 지금 이제 놓여 있는 게 없고 중부 위쪽으로 북한 쪽으로 지금 덮여 있는데 앞으로 최대 관건은 역시 그 강원도 영동 지방 또 울릉도 독도 지금 이 울릉도 독도 입장에서는 가장 근접하고 가장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사시는 분들은 그 육지에서 태풍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섭섭해 하더라고요. 아, 예, 예. 저도 울릉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가까워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남쪽 입장에서는 이제 멀어지는 때고 비구름은 거쳤다. 그러나 그 저기압이 지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공기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바람은 계속해서 많이 불고 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듯이 건조한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태풍이 내륙으로 오지 못하고 거의 동해상 따라서 갔거든요. 이 진로에 대해서는 뭐 약간 동해 바다로 나가느냐 내륙으로 이번처럼 스치느냐 다 거기서 그 범위 안에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여튼 이 태풍 10호는 오늘 저녁 무렵 이후는 이제 벗어났다고 보는데 바람은 그 태풍이 남긴 그 바람은 뭐 오늘 밤까지 계속해서 강하게 불 겁니다. 예, 오늘 저녁까지는 전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많은 또 비바람이 분다는 점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태풍이 이제 지나가고 난 뒤라고 해도 사실 끝이 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주의해야 될 점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태풍이 이제 앞부분이 있고 이제 핵 부분이 있고 그다음 뒷부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가장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앞부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중간 핵이 지나가고 뒷부분은 이제 정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3시쯤 지나간다 해도 그다음에 9시쯤 돼야 이제 전체 해제가 되는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뒷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침수된 부분의 도로와 다리 등 다리 같은 것들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비가 올 때 불이 갑자기 할 때 무너지는 게 보다는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태풍이 왔을 때 끊어진 전기줄이 침수 지역에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 네네. 그러면은 뭐 감전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뭐 맨발을 갖고 이렇게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없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침수된 주택이 이제 충분히 환기가 되기 전에는 들어가서 화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환기가 된 다음에 거기에 가스가 완전히 차 있기 때문에 불을 대면 그냥 화재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우리 등산을 올라갈 때부터 내려갈 때 중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와 똑같죠. 예.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 안심할 것은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고. 근데 이게 참 저희가 올해 이 태풍을 유독 많이 맞이하는 것 같고 이게 사실 기간으로 따지면 2주 안에 태풍 뭐, 3개를 연달아 맞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가 지나가고 나서 한 4, 5일 만에 들이닥치고 들이닥쳤기 때문에 연타로 지금 직격탄을 맞는 격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태풍이 늘 발생하는 계절이긴 하는데요. 예. 특히 그 필리핀 동쪽 그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의 바닷물의 온도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해수면 온도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평년보다 한 1도 내지 2도가 높은데 그렇게 바닷물의 온도가 세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바다의 열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어떤 조건이냐면 그게 바닷물이 따뜻하다고 그래서 저절로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어떤 대류 공기들이 증발을 많이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힘의 모멘텀만 주어지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10호가 발생하고 또 4, 5일 뒤에 11호가 오면 또 큰일일 텐데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이 10일 예측 범위 이내에서 사람의 머리로는 이 일주일 뒤를 도저히 상상할 수가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런 그 슈퍼컴퓨터의 힘을 빌려서 보면 이 10호 이후에 바로 이 11호가 생기진 않습니다. 벌써 이름까지 그 보도가 되더라고요. 만약 생기면 노을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텐데 한 제 예측으로는 바로 태풍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9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태풍이 발생하는 구역의 바닷물 온도가 금방 식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따뜻한 수증기들이 많이 증발이 되고 있고 그런 여건만 맞으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상순까지 아까 말한 그 10월 태풍 차바라는 태풍이 있었거든요. 울산에 그 침수 피해를 준 보면 앞으로 이 열흘 이내에서는 바로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더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그런 남아 있고요. 작년에는 태풍이 7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거든요. 올해는 지금 4개니까 뭐 작년을 뭐 더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질문 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 어떤 기상 전문가들은 그런 이제 설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지구 온난화 어떤 기상 이변들 때문에 더 많은 태풍들이 앞으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고 정확한 방향으로 따지면 더 많은 태풍이 북서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들이 아마 뭐 다음 해 뭐 계속해서 많아질 거라는 그런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건 그렇게 많은 견해가 있는데요. 문제는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해졌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발생한 태풍에 관해서는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 속에서 과거에 그러니까 1년에 한 26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 30개 발생하고 35개 발생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나라까지 온 태풍의 그 위력이 과거보다 확실히 강해졌거든요. 올해는 벌써 8호, 9호, 10호가 연달아서 강한 태풍이 내습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고기압이 덮여 있느냐 안 덮여 있느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기후변화와 연관시켜서 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발생해서 우리나라까지 강한 힘을 가지고 태풍이 오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게 기후변화의 한 단면이다. 태풍에 관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태풍으로서는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좀 많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지금쯤에서 제주도쯤 오면은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북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의 한반도 왼쪽과 오른쪽에 그 기압 배치가 태풍을 우리나라로 바로 올려보내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기후변화로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할 때까지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태풍에 관한 변화다. 개수는 뭐 그 어떤 전체적인 개수는 뭐 과거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예, 갈수록 강한 태풍이 잦아지고 있다라고 태풍의 좀 장기적인 전망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그리고 정상만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